그리고 혹시라도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야 내가 이 기사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게 직업인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여러분 말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내가 직업인으로서 프로페셔널리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사의 전문과 여맹의 위치를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렇게 조사하고 찾아보는데 내가 이 통일전망대 기사를 제대로 뽑았는가, 제대로 내가 여맹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또 여러분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고요. 죄송합니다. 예, 건강철입니다. 네. 예, 유영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주의 여성동맹 7차 대회를 통해서 본 여맹의 역사, 뭐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이제 기사를 조금 가져오셨는데 먼저 조금 발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요번에 19, 20인가 20, 21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평양에서 여성동맹 대회, 요즘 북에서 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동맹 대회하고 뭐 세포비서 대회하고 뭐 그런 대회를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여맹 요번에 7차 대회를 하면서 남북 관련 뉴스들이 이것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해요. 많이 보도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맹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북이라는 사회는 크게 노동당 조직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여맹 조직이 있고, 청년동맹이 있고, 여맹, 청년동맹, 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소년단 이런 식으로 소년단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 9세쯤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조직에다 편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단이 되거나 청년동맹이 되거나 노동당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맹. 근데 이 여맹은 이제 전업주부들, 쉬운 말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전업주부들의 그 조직인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 조직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MBC 통일전망대에서도 오늘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전업주부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조직이라는 거를 다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게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건 아닌가? 다 조직이라면 어쨌든 한 가지 목적을 있는 네, 거예요, 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자면 그 조직이 강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을 맞춰야 하니까 그러니까 규약도 정하는 거고 의무와 권리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걸 정해서 가는 게 조직인 거죠. 그건 뭐 자본주의 나라 조직이나 사회주의 나라 조직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건 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무슨 뭐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단체들, 예? 그런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조직들은 어떻고? 그건 다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지금 통일전망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전근대적으로 여성이 뭐 가정을 지키는 존재라든지 남성에게 종속되는 뭐 부차적인 존재라든지 뭐 총을 든 남성들의 뭐 부사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성을 보고 있다. 북이 되게 좀 낙후돼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네. 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혁명의 수레바퀴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레라는 건 바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만 굴러가게 되면 이게 세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의 수레바퀴를 같이 굴러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 조직 여명입니다. 북의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도 네. 네. 제일 머리수도 많고 제일 전투력 있고. 예, 그렇죠. 북쪽 여성들 헐지 않습니다. 안찬일이 그때 단톡방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찬일 같은 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일본의 옷이 뭐던가요? 기모노. 기모노. 예?
우리도 이제 통일되게 되면 북한 여성들한테 다 그 입혀가지고 기본으로 입혀가지고 예? 그래서 예, 아무 데서나 다 이렇게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그 뭐 단톡방에서 그런 글을 지금 쓰고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단톡방에 이 탈북자 단체 뭐 그 리더라고 하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그 골프 클럽이랍니다. 야, 거기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찬일이 같은 거는 어려서 어쨌든 남한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이 이제는 남한에서 산 세월이 너무나 기니까 40년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제는 다 까먹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북쪽 여성들은 진짜 세거든요. 그 살이 셉니다. 남자도 꼼짝 못합니다. 아니 뭐 최선이나 김여정 보면 만만해 되지 않더라고. 아, 그렇죠. 예. 말하는 것도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합니까? 현송을 입고 네. 다들.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와이프 우리 집사람하고 말싸움은 질 때 많다는데요. 나는 말이 딸리면 그러는 거죠. 와이프 됐다 그만하자 막 이래요. 그렇다는데요. 잘못하셔서 지는 거. 그 잘못하는 그 자기 딴에도 논리는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북한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김정일,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인 것처럼 보이잖아. 김정일 위원장도 그러죠.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가부장적인 거지 사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자체도 집에서 그 부인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 해당 가중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 북한 사람들은 잘 알려진 겁니다. 이 문제는. 해당 가중대 그 해안포 중대인데 그 중대가 네. 여성 중대입니다. 그 여성 중대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현지 시찰 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가게 되면 막 중대 애들이 병사들이 서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거 보다가 그런 거죠. 아, 다 미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더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을 맞춰준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에서 그 집사람한테 당신은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정말 당신이 못하는 게 뭐야 대체? 이쁘지 어쩌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 어느 싸우게 되면 수도꼭지. 네. 지금 이게 그 수도꼭지 수도가 그 물압이 수압이 약해서 약하게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좀 고치라고 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고쳐 내가? 고칠 줄 알고 고치는 거잖아요. 남자라는 게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데 이때가 네 여잔데 넌 왜 아들 못 낳아? 그래서 싸움 잡던데 내 타이밍이다. 이 뭐 저희가 사실은 남녀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요즘 되게 핫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떤 한 부분을 따서 아까 대표님도 좀 그런 말씀 하셨는데 통일전망대에서도 지금 이 포인트를 뭐 남편들이 단과혁명에 충실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줘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뭐냐면 일부분을 딴 거고 이제 원문을 또 보내주는데 원문에 보면 이겁니다. 이 여맹대회를 축하하는 서한의 주 메시지 우리가 뭐 속칭 이제 야마라고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여성의 존중은 사회 문명 수준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북이라고 하는 사회는 처음에 우리가 흔히 유격대 국가라는 표현에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 투쟁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고 누구는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강하니까 총을 들고 뭐 산을 뛸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후방에서 뭐 병참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역할들 나이에 따라서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혁명을 통해서 아까 강철 씨 얘기했듯이 혁명의 두 바퀴를 같이 굴린 그 두 축으로서 이 여맹이 지금 이제 조선공산당에 들어갔거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직맹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들의 그런 역할은 뭐여야 하겠는가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서 만약에 진정으로 여성들을 차별한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주인을 남자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성들의 직장은 지금 가정인데 가정의 주인이 돼서 그 여맹원들의 과연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이겠는가. 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좀 지나치게 세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정치의식을 고양해야 되는 우리도 아까 서두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개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은 민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북민들 여러분들 쭉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정치의식이 있고 교양 수준이 높고 교육을 받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의식화와 조직화의 수준이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시면 영국이라는 사회, 뭐 미국이라는 사회, 어떤 사회를 봐도 지금 일본의 정치의식 수준이 조금 낮다고 하면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단체들의 활동들이 좀 미비한 것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민족은 여성들이 원래 훌륭하죠. 네. 항일 무장투쟁 때 우리 뭐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리간님 그런 여성 투사들도 있었고 그 항일 전쟁 시기에는 항일 전쟁 시기에도 뭐 수많은 여성들이 그 일제와 싸웠죠. 유격대에 입대해서 빨치산에 대해서 여성이 몸으로 아이는 맡겨놓고 남의 집에 예, 그렇게 하고 참가했습니다. 전쟁에도. 이렇게 중국에도 보면 중국을 이끈 백인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 이게 1, 2 누가 뽑혔냐면 판려투강이라는 이런 저 중국 동부 항일 연군입니다. 그 판려투강이라는 이런 그 신화, 그러니까 그 신화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근대 중국을 만든 그 위대한 인의 1위. 네. 예, 그게 8명의 여성들인데, 그러니까 8명의 여성들이 그 일본 놈들하고 싸웠죠. 일본 놈들하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포위하게 된 겁니다. 부대를. 그래서 이 부대가 지금 철수하는데 후퇴를 하는데 이 여성들이 8명이 지금 차원조로 남아서 싸웠죠. 그러다 8명이 다 그 강에다 뛰어듭니다. 총탄에다 떨어지게 되니까 마지막에. 근데 그 8명의 여성 중에서 3명이 조선인 여성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조선인 여성들이 다 그 8명의 지휘관들이었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그 무장 부대에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많죠. 예. 이름난 여성들 많죠. 최희숙, 그분은 뭐 두는 다 뽑지 않았어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내는 뽑아도 해방전 조국이 보인다, 공산주의 승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훌륭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조국이 해방되니까 북에서 가장 먼저 만든 법령 중에 남녀 평등권 법령이 있는 거죠. 46년 7월 30일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문구의 일부를 따갖고 그거를 다시 조합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뭐 당의 맏며느리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 즉 이 뭐지 식사하는 것들 뭐 남편의 부사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성이 종속적이고 뭔가 봉건적인 이런 사회라는 거를 느끼게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좀 전에 최희숙 얘기했지만은 북에서 제일 큰 그 뭐라 그래 국립묘지는 그 혁명열사릉. 네,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거기서도 맨 위에 단에 14명의 최고 1등 공신들이 쉬운 말로 그렇죠. 하면 거기에 여성이 2이나 있어요. 이제 최희숙이 거기 있어요. 최희숙이. 그리고 아까 뭐 작식대원 얘기하는데 북한의 최고 작식대원 유명한 사람이 장철구 안에 장철구. 제일 나이 많았죠. 그래서 장철구 평양 상업대학교 이름에 장철구라는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 작식대원. 근데 여기서는 작식대원 이러보니까 뭔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런 거고 아까 뭐 수레바퀴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뭐 그 세상은 남녀로 반반씩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수레바퀴에 많이 비유를 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영화에서도 보면은 행복의 수레바퀴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녀 수레바퀴가 같이 똑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성 역시 건강한 사고와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된다. 행복의 수레바퀴라는 영화도 남쪽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영화예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여성이 밖에 나가서 뭐 직장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교육을 남녀가 똑같이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여성 문맹률 뭐 옛날에 다 남이나 북이나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좀 퇴치하려고 제일 먼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저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가 뭐 그분들이 어머님들이 하셨던 말씀 같은 거 뭐 안중근 의사 네가 지금 카톨릭 신자로서
이제 누구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먼저 죽지만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뭐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진짜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까 작식대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 작식대원의 위치를 폄훼했다면, 뭐 우리처럼 뭐 앞에 나왔을 뭐 활동하는 사람만 높이 평가했다면 뭐 밥 짓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르게 불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원, 유격대원, 작식대원, 뭐 이름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런 토대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 만나보시면 지금 홍광수 씨 얘기했듯이 북여성분들의, 뭐 저는 이제 이쪽 남쪽에서 내려오신 분들밖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항상 되게 자신감이 있고 뿌듯해하고, 물론 여러분이 만나보는 탈북 그 여성 중에는 개중에 뭐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제 뭐 반북 유튜버 하는 이런 특히 어린 나이에 온 친구들, 뭐 아까 안천일 얘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온 사람들, 이미 자본주의에 찌를 대로 찌들어서 뭔가 많이 바뀐 사람들은 조금 논외로 하면 되게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한 것들은, 저는 여러분이 볼 때는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 있게, 또 저는 되게 약간 경이롭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왈가왈부 계속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요즘 21세기 그 페미니즘에 조금 빠져 있어서 좀 그쪽 책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구타고 뭐 엥겔스의 뭐 가족 사유재산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진짜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불평등한 소유가 남녀 차별을 만들었다고 엥겔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들의 부를 빼앗아가면서, 근데 지금 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통일 전망대가 희망하듯이 어떻게 남녀 간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우리가 북이라는 사회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시각을 다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뭐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역사를 봐서도.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말이 뭐 믿기지 않는다거나 그러시면은 이 사회주의 여성동맹 7차 대회에 그 뭐랄까 서신 혹은 서한, 서한 네. 위원장이 보낸 서한의 전문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전문을 보시면 과연 여맹의 역할, 여맹이 여태까지 밟아온 길, 그리고 여맹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통일전망대와 남북의 창에서 편집한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야, 내가 이 기사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게 직업인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여러분 말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내가 직업인으로서 프로페셔널리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사의 전문과 여맹의 위치를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렇게 조사하고 찾아보는데, 내가 이 통일전망대 기사를 제대로 뽑았는가, 제대로 내가 여맹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여맹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북의 남녀 평등, 북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조금 풀리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북에 있었습니다. 대한 그 남녀 평등 문제는 뭐 여러 그 문학 작품들에 많이 있는 거고, 아까 말한 행복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보다는 여성들도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더 권하는 그런 거고, 그 말고 좀 전에 뭐 문맹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람이라는 영화가 북에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여성 대의원인데, 김등란인가 그 사람의 삶을 원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북에서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이거는 사회를 이끌어내고, 거기 보면 그 문맹률, 이 한글 터득하게 하는 장면이 아주 재밌어요. 진짜 저랬겠구나 싶어요. 정말 그 민도가 높아야,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인민들의
의식 수준. 그러니까 그거라는 건 꼭 제가 정치 의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면에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수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뜬금없습니다. 제가 태백산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여순 사건이 났는데 이제 일시적인 해방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뭐 당을 환영하죠. 그럴 때 이제 거기 태백산맥 주인공이 그런 말 합니다. 저기 당 일꾼한테 야, 저 사람들 동원한 거냐? 아닙니다.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고 했더니 그 위원장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참모한테. 조직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대중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어떤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고 21세기에 맞게 어떤 형체 없이 이렇게 이렇게 무형의 조직 없이 대중들이 동원되고 하는 것들의 장점도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돼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지 않겠는가. 어떤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조직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 뭐 하나를 누가 정해서 내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식화 같은 것들이 우리도 필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면 어느 사회나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북도 필요한 거고 미국도 필요한 거고 미국의 뭐 티파티나 이런 보수 정권들은 왜 맨날 세미나하고 뭐 헤리티지 재단 만들어서 맨날 뭘 뿌리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강이 필요한 거고 우리 진보 세력도 통일을 원하는 우리들도 어떤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80년대 90년대 어떤 이런 사상 어떤 깃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우리가 반통일 세력들에게 이렇게 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준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